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 환경단체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방류 금지의 근거로 든 국제협약은 국가 간 조약이어서 도쿄전력이 지킬 의무가 없고 재판 관할권도 한국 법원에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공웅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4월 부산의 시민 환경단체 회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며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입니다.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는 방사성 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의정서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 하지만 2년 4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청구 이유로 든 런던 의정서 등 국제협약에는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뒤 국내에서 제기된 첫 번째 소송에서 원고 측이 패소한 겁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국가 간 조약인 런던 의정서 등을 지킬 의무가 없다. 한국 법원에는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도쿄전력 측 논리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또 하나의 방류 보증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강한 분노와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 측은 판결문의 논리로 보면 개인이나 회사가 오염수를 투기해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4만여 명의 시민들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어제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 해녀 김모 씨 등 4만여 명이 정부의 공권력 불행사 등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정부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헌법 소원 명단에는 해녀와 어민, 일반 시민뿐 아니라 생태계 대표 고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 발표 뒤 일본 정부는 연일 어민 설득에 집중하며 방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廃炉が完了するまで皆様のご協力を安心してずっと継続していけるようにこれは国が責任を持って取り組んでいきたい。 일본 언론들은 방류 시점이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될 거라고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미 정상에게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또 귀국 직후 강요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일부터 후쿠시마 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만큼 조업 시작 시기를 피하기 위해 8월 마지막 주 방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방류 시기를 결정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내 방류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정상회의 전의 시점을 결정하면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방류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여름 방류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本年春から夏頃と見込むとお示しをしており、これに変更はありません。具体的な放出時期は安全性の確保や風評対策の取り組みの状況を 일본 언론들은 이제 방류 시작까지 한 달이 남지 않은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어민들은 여전히 방류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치종익입니다. 2011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을 거친 지하수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매일 400톤가량 발생하던 오염수. 일본 정부는 2016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주변 땅에 영하 30도의 얼음벽인 일명 동토벽을 만들어 지하수 유입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동토벽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일본에서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時間がたくさん通ってて、実際この凍土壁を工事している時にそういう邪魔なものがたくさんあったんです。だから
一部凍ってないところがあるんですね。 KBS가 연구를 의뢰한 원자력 전문가들이 동토벽 설치 이후에도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취수구의 세슘 137과 세슘 134 농도입니다. 올해 기준 세슘 137 농도는 리터당 10베크렐, 세슘 134 농도는 리터당 0.1베크렐 안팎. 지금 원자로에서 관측될 법한 농도 비율입니다. 연구진은 동토벽이 작동했다면 반감기가 2년에 그치는 세슘 134가 대부분 사라져 두 방사성 물질의 농도 비율이 사실상 0에 가까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발전소가 아주 가까운 영역에서 지하수가 유동되고 있을 법한 그런 흔적을 찾아냈다. 일본 정부한테 그 근원적인 문제를 빨리 차단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했더라고요. 연구진은 당장 오염수 해양 방류보다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량을 줄일 시간을 버는 게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보다 큰 대형 탱크에 원전 오염수를 보관하거나 담수량이 630만 톤 규모인 서울 잠실의 석촌호수와 같은 인공호수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같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건물에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오염수를 방류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안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선 우리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정말 불가피한지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제법적으로 문제없는 정당한 행위인지를 따져본 뒤 우리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줄일지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사능 중위가 높은 거는 조금 저장 기간을 더 늘려주면서 해양 방출하더라도 좀 나중에 방출하게 되면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능의 양을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남은 시간 관건은 국민이 체감하는 위험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